주제는 한강벨트 공성전이 되겠습니다. 한강을 탈환하려는 자, 한강을 수성하려는 자, 과연 누가 이기게 될까요? 그리고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지난 총선, 지난 대선 때 이 한강벨트 지역의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분석도 준비를 해뒀습니다. 하나씩 풀어보시죠. 먼저 이번 한강벨트의 대진표, 예상 대진표부터 저희가 한번 짜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강벨트 예상 대진표, 한강을 따라서 쭉 한번 가볼까요? 일단 이번에 뜨거운 지역이 된 마포 을 지역. 현역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 김성동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뛰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경률 비대위원의 손을 붙잡고 번쩍 들었습니다. 참여연대 출신의 진보 진영에서 조국 문제 등을 비판하며 탈진보를 선언한 김경률 비대위원과 정청래 현역 친명 최고위원 간의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 과연 결과는? 한강을 따라 쭉 가보죠. 용산을 지나고 밑에 동작을 지나고 중성동에는 뭐 아시다시피 다음 장에 살펴보겠고요. 일단 그 옆에 광진을 보면 현역 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돌직구 출신의 김병민 최고위원 간의 리벤지 매트가 광진 갑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전혜숙 의원은 친명계로 분류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비명 이낙연계로 당내에서 한때 분류되기도 했었는데 과연 전혜숙 현역 의원이 다시 공천을 받을까? 아니면 다른 주자가 바뀔까? 이것도 관련 포인트가 되겠고요. 광진 을에는 고민정 오신환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계속해서 한강벨트 예상 대진표입니다. 가장 뜨거운 지역은 중성동 갑이 됐죠. 임종석 의원이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윤희숙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제통과 운동권의 대결이다 라며 중성동 갑 지역에 아주 큰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세트 지역구인 중성동 을도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친명 대변인 이재명의 입인 박성준 현역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 갑자기 하루 만에 많아졌습니다. 이해운, 하태경, 이영. 도전장 순서대로만 보면 이해운, 하태경, 이영 순인데 취재에 따르면 당 지도부에서 하태경 의원에게 요청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그러면 하태경, 박성준의 대결이 될 가능성도 지금으로서 상당히 큽니다. 한강벨트가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었을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박성규 대변인께서 연일 정부를, 두 정부를 연이어서 중책을 맡으시면서 여러 선거 보셨을 텐데 한강벨트에 이렇게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맞붙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아마 기억을 돌이켜보면은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예. 딱히 누구 언제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서울은 항상 중요했거든요. 네. 서울은 항상 중요했고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얘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그건 죄송한데 그래도 이번은 상당히 뜨겁다. 예, 이번에는 거의 사활을 걸고 있는 거죠.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서울이 49석이거든요. 예. 41대 8이었어요. 민주당이 41석이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이었던가요? 8석밖에 안 되었죠. 거의 서울에서 전멸을 했었죠. 강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닌 지역은 용산 정도에서 이겼을 테니까. 그런데 이 한강벨트가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이 서울 민심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한강벨트가요? 예. 그렇게 좀 봐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세우고 있는 주자들만 보더라도 결기가 굉장히 강하게 좀 느껴진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선거에 대해서 분명한 스탠스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 현역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좀 편안하지만은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는 현역 의원들 배려도 좀 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 정리가 좀 늦어지는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 아까 한강벨트 보면서 한 가지 좀 추가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광진이에요. 광진 을이죠. 고민정 의원이 있는 지역이요. 고민정 의원이 있는 지역 아까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광진을에 오신환 전 서울지법정부 부시장하고 고민정 의원이 지금 같이
성사 가능성이 높은 거로 돼 있잖아요. 네. 재밌는 게 최근 들어서 민주당 내에서 그전에는 친명 비명의 대결이 있었고 대립과 갈등이 꽤 있었는데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해 가지고 비명계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친문 대 비문의 대결 구도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친문 비문 가는데 이 과정에서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 게 있어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누가 보더라도 친문이죠. 예. 친문 후보인 임종석 전 의원에 대해서 당신 저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공이 있는 사람 아니냐. 예. 당신들은 적어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임종석 의원이 그 무슨 소리냐. 당신은 그럼 그거 안 했었냐. 당신 그때 법무부 장관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키워줘가지고 대권 후보로 만들고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서 낯뜨거운 경쟁을 지금 벌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서 왜 추미애 장관은 느닷없이 전 장관은 저럴까? 이게 좀 궁금증이 들잖아요. 네. 추미애 전 장관이 광진을에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있구나. 광진을 예, 고민정 의원 고민정 지역에. 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저 지역이 추미애 전 장관의 지역구였거든요. 본인이 거기 가겠다고 하는 생각을 당 지도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구애를 하면서 당에서 요즘에 기류가 어떤지 읽고 예.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본인이 선거에 나가서 뭘 좀 해보겠다는 의욕을 저렇게 표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군요. 야, 누가 봐도 친문 인사가 오늘부터 난 친명 인사다라고 선언하면 친명으로 분류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박성규 대변인의 분석이 흥미롭습니다. 그럼 이 한강 벨트의 지난 총선과 지난 대선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총선 결과입니다. 21대 총선에서는요, 민주당이 마포, 동작, 중성동, 광진을 다 싹쓸이했습니다. 용산 한 곳을 제외하고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는요, 마포, 동작, 용산, 중, 성도, 광진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보면 지난 총선과 지난 대선의 결과는 바뀌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 선거 결과는 어떻게 바뀔까? 이게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 경쟁력 있는 여권 인사들이 상당히 험지로 볼 수 있는 민주당 현역 의원이 가 있는 한강 벨트에 왜 이렇게 연이어 도전을 할까가 궁금했는데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이겼던 지역이기 때문에 저곳에 간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분석이 일리가 있고요. 일단 왜 경쟁력 후보들이 한강 벨트에 몰릴까? 그건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강 벨트 특징이 뭐냐면 물론 이제 한강을 중심으로 이제 강남과 강부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특히 이제 강북은 북쪽으로 갈수록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좀 텃밭이에요. 네.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고 또 한강 이남은 또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 아닙니까? 이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한강 벨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부동산 같은 거 폭등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그쪽에 있어서 어떤 유입 인구랄지 아니면 부동산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난 폭탄을 먹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으면서 이제 그게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흐름의 변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강북과 강남이 있는데 그 사이에 낀 게 이제 아까 그 한강 벨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특히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지난번 대선 때는 저기를 어떻게 보면 다 이긴 적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가면 이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어떤 여러 가지 흐름을 보면 말이죠. 서울은 여야가 좀 약간 박빙으로 가고 있고 네. 경기는 아직도 지금 야당이 우세하고 여당이 지금 열세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제 서울부터 탈원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울에 가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이제 경쟁력 있는 후보를 투입해서 일단 자리를 확보해야 하는 거고 아마 그 다음에 아마 경기에 좀 많은 또 노력을 할 걸로 보여요. 예. 서울 경기가 워낙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강 벨트가 계속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박빙 지역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느 한쪽의 우세 지역이면 이렇게까지 언론 보도도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서울에서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울에서 경쟁력 후보를 투입해서 일단 여기서 우리가 다수석을 차지하겠다는 그런 지금 전략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의 젖줄 한강을 따라 흐르는 한강 벨트를 이겨야 서울 전체를 탈환할 수 있다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포석이 담겨 있는 것 같다.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교두보요. 강북으로 북진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일단 한강을 차지해야 나중에 군량미도 좀 들어오고 한강을 따라서. 한양의 젖줄. 예. 고려 고란 전쟁을 너무 많이 본 것 같아. 그렇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지금 여당의 어떤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한강 벨트 탈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 뒤에 일종의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뭐 적극적인 동료도 있어 보이는데. 네, 그래서 최종 후보는 아직 결정된 건 그렇죠. 아니지만 예상 대진표로 봤을 때 저는 한강 벨트보다는 한신 벨트. 그러니까 이제 한심하다는 게 아시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사천 논란도 있지만 가장 공들이는 지역이다. 그래서 한신 벨트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 지역을 보니까 저게 뭐 친명 비명의 관점이 아니고 최고위원 출신입니다. 전해수 의원 또 전 최고위원이라서 네. 정청래 고민정은 최고위원인데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박성준 의원 또 대변인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어떻게 보면 지도부 그리고 임종석 실장이 나온다면 또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에 약간 자존심이 민주당의 자존심이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또 탈환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리고 선거 공학적으로도 한강 벨트지만 강북과 강남이 있기 때문에 저기 중원에서 잘 싸워주면은 효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신 벨트에서는 뭐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 저 지역이 중요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논리로 중요하기 때문에 뭐 말씀드렸지만 저 최종 후보는 지금 공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누가 될지 모른다는 말씀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흥미로운 게 저도 이제 개표나 선거를 취재하다 보면 특정 박빙 지역, 특히 중원에서의 선거 분위기가 맞닿아 있는 옆 지역구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마포을 같은 경우는 생활권이 거의 같은 서대문 갑과 서대문 을 지역에도 이 주민들의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마트 장을 보러 간다든가 학원을 간다든가 뭐 쇼핑을 간다든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서대문 갑을은 모두 다 민주당이 현역인 지역구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탈환을 해야 할 지역이잖아요. 민주당은 지켜야 할. 마포을에 공을 들이게 되면 그 옆 지역구 바로 붙어 있는 예를 들어 예컨대 서대문 지역으로도 일종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양당 모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